네, 이제 대선 29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한 달 정도 앞두고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선 기간 동안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또 공포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몰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누르거나 두 후보가 동률로 이루는 등 1, 2위 후보가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결과가 눈에 띄는데 여기서는 양자, 3자, 4자, 5자 구도에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앞선 정도가 아니라 물론 가상이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10% 이상, 12%까지 예. 앞선 조사는 처음이죠. 예, 퍼센트 포인트를 앞섰죠. 예, 굉장히 앞섰고요. 물론 이제 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도 있고 두 후보가 동률인 조사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KBS 연합뉴스는 모든 대결 구도에서 앞서는 것으로 양자에서는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자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하지만 양자는 훨씬 앞섰습니다. 네. 제가 5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자는 가상이지만 지금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조사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리얼미터를 통해 잠시 후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알아볼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일종의 주시인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 좀 이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면 조사 개요를 봅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그 설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설문 설계를 보고 조사 개요도 홈페이지에 나온 게 아니라 선관위에 가면 정확한 조사 개요가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례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 차이가 나는 거는 유무선 비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보다 좀 이례적으로 차이가 크다 하는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첫 번째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냈던 게 있죠.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조사. 그게 이제 첫 번째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가상 대결 조사를 냈었는데 이때 디오피니언 조사 방식을 보면 유선 조사를 KT 등재 방식이라는 기법으로 표본을 추출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보수 여론이 너무 많이 잡혀서 지난 2010년일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KT 등재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각자 개발한 여론조사 기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전에 보수 편향이 너무 심해서 안 쓰는 방식을 사용했는지 디오피니언 쪽에서는 설명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례적인 방식이었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10% 이상 차이가 나는 KBS 연합 조사 그래서 굉장히 결과도 이례적이지만 조사 개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례적인 점이 눈에 띕니다.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이제 모바일 조사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잠시 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예정이긴 한데 제가 어젯밤에 보다가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바일 조사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호를 돌려야 되는데 그때 보통 010 다음에 4자리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4자리 숫자를 대략 8천여 개, 7천여 개에서 뽑습니다. 4자리 숫자를. 그런 다음에 마지막 4번 숫자, 4가지 숫자를 랜덤하게 돌려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없는 번호로 나와요.
결번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리 숫자를 8,000개에서 뽑은 게 아니고 8,000개에서 돌린 게 아니라 60개밖에 안 썼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000개를 60개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결번으로 나오는 번호를 비적격이라고 하거든요. 랜덤하게 돌리니까 없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번호가 절반은 나온다 이거죠. 그걸 비적격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50%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000개를 60개밖에 안 썼고 60개 중에 결번이 나오는 게 10% 이하예요. 대부분 있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례적이다까지만 알겠어요. 네. 왜 이럴까. 이건 조사실장님하고 나중에 열미터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조선일보 칸탑 퍼블릭 조사도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2년 박근혜 전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나왔는데요. 또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투표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의 특징이죠. 이게 보수 후보들이 이제 표심이 갈 곳에 몰라 하다가 안철수 후보에게서 대안을 찾아낸 거죠. 네. 반기문에서 이제 쭉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반기문에서 황교안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안희정으로 갔다가 이제는 안철수에서 대안을 찾는 표심이 모이고 있는 거죠. 네,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반적으로요.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 상승의 특징인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조갑재 씨가 어제 지난 7일에 유튜브에 공개됐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안철수 중도 정권이 탄생한다면 보수 세력에는 패배가 아니고 반쪽 정도의 선방, 성공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도 이제 특이한 현상이죠. 예. 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이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 지지 선언하는 건지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예, 태극기 집회까지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또 호남의 지지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자, 다음 뉴스는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 직전에 그러니까 3분 남겨두고요.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 때문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돼서요. 꼼수 사퇴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네요. 고집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8일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그날 친박 집회에 참석해서요. 자신이 탈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단체들이 최근에 창당한 새누리당에 합류해서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뉴스인데요. 조원진 의원이면 친박 중에 친박 멤버인데 단독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의미가 이렇게 친박이 빠져나가서 자유한국당에서의 친박 색채를 빼고 바른정당과 합당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수순인 건지 아니면 혼자의 돌출 행동인 건지 요 다음에 누가 이 새누리당에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거 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고 돌발 행동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친박 색채 빼기인지. 만약에 친박 색채 빼기로 결정이 된다. 결론이 난다. 몇 사람 더 가서. 그럼 바른정당과 합당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여론조사는요. KBS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서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말 안 해도 계열을 말해야 되는군요. 예. 저희는 숫자를 말 안 하면 계열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숫자를 다 말할 걸 그랬어요. 홈페이지에 나온 게 아니라 선관위에 가면 정확한 조사 개요가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례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 차이가 나는 거는 유무선 비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보다 좀 이례적으로 차이가 크다 하는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첫 번째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냈던 게 있죠.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조사. 그게 이제 첫 번째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가상 대결 조사를 냈었는데 이때 디오피니언 조사 방식을 보면 유선 조사를 KT 등재 방식이라는 기법으로 표본을 추출했거든요. 뭐를 앞서고 있습니다. 앞선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가상이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10% 이상, 12%까지 앞선 조사는 처음이죠. 예, 퍼센트 포인트를 앞섰죠. 네, 굉장히 앞섰고요. 물론 이제 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도 있고 두 후보가 동률인 조사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KBS 연합뉴스는 모든 대결 구도에서 앞서는 것으로 양자에서는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자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하지만 양자는 훨씬 앞섰습니다. 네. 제가 오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자는 가상이지만 지금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조사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리얼미터를 통해 잠시 후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알아볼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일종의 주시인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 좀 이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면 조사 개요를 봅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그 설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설문 설계를 보고 조사 개요도 근데 이 방식은 보수 여론이 너무 많이 잡혀서 지난 2010년일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KT 등재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각자 개발한 여론조사 기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전에 보수 편향이 너무 심해서 안 쓰는 방식을 사용했는지 디오피니언 쪽에서는 설명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례적인 방식이었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10% 이상 차이가 나는 KBS 연합 조사 이거 굉장히 네, 이제 대선 29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한 달 정도 앞두고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선 기간 동안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또 공포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몰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누르거나 두 후보가 동률로 이르는 등 1, 2위 후보가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결과가 눈에 띄는데 여기서는 양자, 3자, 4자, 5자 구도에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